자, 앞 시간에는 이제 권력의 그 여러 가지 권력 행사의 여러 가지 전술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권력의 어떤 영향들, 대체로는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권력은 부패하는지, 권력은 이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 부하 직원들, 아니면 권력이 적은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할 수가 있죠.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대상화하고 자신의 어떤 권한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응징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권력은 이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신을 하게 되면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신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권력 자체는 좀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이 많은데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는 거죠. 권력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좋은 의도를 실제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리 이제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선량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은 실행하기 어려운 거죠.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권력을 갖게 되면 이제 열정을 북돋아주고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도 부여하고,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또한 이제 강한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권력이 그러한 이타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무리 이제 이타적인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없게 되면, 힘이 없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그러한 의도를 좋은 의도를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원래 이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중요한, 또는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또는 이제 실제로 그런 좋은 의도를 실천으로 옮기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성희롱 문제, 결국에는 이제 성희롱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권력이 클 경우에, 권력 차이가 클 경우에 이런 이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과 관련된 이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 이제 개인의 상대방에게 상대방 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그 직장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직장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데이터인데 응답자의 25 내지 40%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50%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희롱은 물론 이제 개인들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사용자에게도 이제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40억 원 정도, UPS 같은 경우는 이제 800억 정도 이제 손해를 입힌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희롱은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직장 내 어떤 분위기를 해치는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희롱에 있어서는 대부분 권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성희롱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굉장히 크고, 직장 상사로부터의 성희롱은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은 힘들게 하겠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원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승진이라든가 평가 또는 이제 뭐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원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상사들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성희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쉽게 고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만큼 이제 권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사들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들, 특히나 이제 인사부서 관리자들은 이제 그 부하 직원과 자신을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부하 직원이 그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뭐 몰랐다고 해서 그 관리자들의 어떤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만약에 관리자가 알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정황상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자들도 이제 이러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희롱도 물론 그 사후 해결보다는 이제 사전 조치가 필요하죠. 사전 조치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성희롱이 어떠한 것이 성희롱인지, 성희롱을 당했을 성희롱을 입혔을 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교육을 또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희롱이 이제 어디까지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성희롱에 가담했을 때 이제 해고까지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불평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제 보복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안심을 시켜야 되겠고, 그런 이제 불평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법무팀하고 인사부서에서 인사부서에 알리고 이것을 조사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가해자는 이제 징계나 해고 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 성희롱 이슈를 명확히 알려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행동입니다. 이건 이제 조직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행동은 자신의 어떤 공식적인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조직 내 유익한 것의 어떤 배분에, 자원에, 정보에 배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그런 활동. 물론 자신의 어떤 직책이 그러한 자원 배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책이나 어떤 그 부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이제 정치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그 정의에서부터 이미 불합리하다, 정치적 행동은 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적 행동은 특정 사람의 특정 직무와는 무관하고요. 뭐 어떠한 직무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적 행동을 할 수가 있죠. 뭐 의사결정의 목표, 기준,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정치적 행동이고, 또는 이제 주요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 꼭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의도성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또 이제 고발을 하는 거, 소문을 퍼뜨리는 거, 뭐 언론에 그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거, 또는 이제 로비 활동을 하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조직 정치, 정치적 행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서베이 결과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2012년에 이제 미국에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은
이제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어떻게 승진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 직원들 승진을 이제 그 직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직원들 승진은 조직 정치에 의해서 이런 승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51%, 반이죠. 근면 성실해야 승진할 수 있다. 27%,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주도성, 이니시티브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이런 거죠. 18%, 창의성이 있어야 승진 4%밖에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조직 정치가 만연해 있고 이런 조직 정치에 의해서 승진이 가능하고 사실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승진 요건입니다. 승진 어떤 그 이루어지는 어떤 방법. 그래서 그 정치적 행동은 조직 생활의 어떤 주요한 부분이고 누구나가 이제 참여해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 그러한 활동인데, 그래서 이제 정치는 그렇지만 이제 필요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꼭 결코 좋지는 않은, 사람들이 좀 그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악적인 존재로서 보고 있죠. 그래서 정치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고,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즐겁지는 않은 악적인 그런 존재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번영하는, 발전하는 이유로서 이제 그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그런 목표라든가 가치라든가 이해관계랑 이러한 것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목표와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무한대로 많으면, 조직 자원이 무한대로 많으면은 이것들이 이제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다 달성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에는 이런 조직의 어떤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한정된 자원에서 자신들의 목표나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직 정치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데 사용되는 근거들의 어떤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객관적인,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고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제 애매한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이지 않은 상당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조직 정치, 정치적 행동이 만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낮음, 높음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정치적 행동이 이제 얼마나 적게 일어나냐, 많이 일어나느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정치적 행동의 원인도 이제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요인들, 높은 자기 관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높은 이제 셀프 모니터들은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은 정치적 행동에도 능숙한 사람들이죠. 자신을 어떤 주변 환경에 잘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셀프 모니터들은 정치적 행동을 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저기 내부적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내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이 어떤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충분히 자신이 어떤 그 행동함에 따라서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언들은 당연히 그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을 다 정당화하는, 수단을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수단을 다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 정치적 행동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언들이 더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조직의 투자는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의미는 이제 조직에 많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조직에 많이 투자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대체로 이제 경력이 그 조직에서 경력이 오래 근무한 사람, 근속이 오래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그 조직에 많은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기가 그 회사에서 받을 게 많죠. 그렇죠. 뭐 연공급 요즘 그 연공급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대부분 아직도 남아 있고 많은 비중이 연공급에 지급이 되고 자기가 오랫동안 그 회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 월급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퇴직금도 많고 그렇죠. 자신이 그 회사에 많은 것들을 투자했을 때는 이러한 위험한 행동, 정치적 행동을 했을 때 물론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했을 때 위험을 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정치적 행동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모든 원인들, 정치적 행동의 원인들 중에서 요것만 조직의 투자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부정적인 마이너스 방향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예를 들어서 셀프 모니터들이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고 내적 통제의식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정치적 행동을 하고 마키아벨리언들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요것만 조직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만 정치적 행동을 적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의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뭐 실업률이 낮아서 내가 여기서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른데 취직하기 쉽다라고 했을 때 실업률이 낮다, 대안이 있다라고 했을 땐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당연히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만큼 이제 그 성공할 가능성이 많으면은 자기의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 요인으로서 자원의 재분배인데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기 대표적으로 뭐 부서 개편 그렇죠. 부서 개편은 이제 뭐 어느 부서는 더 늘리고 어느 부서는 줄이고 그다음에 다운사이징 뭐 어느 부서는 없애고 어떤 부서는 남기고 이런 그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신이 뭐 잘리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렇죠. 기존에 쭉 유지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이제 변화가 있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또는 자신들의 어떤 부서를 좀 더 이익을 더 또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재분배 시기. 진급의 기회가 있을 때, 승진할 때 당연히 경쟁에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고요. 신뢰 수준이 낮을 때, 그렇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규칙대로 또는 상대방이 공정하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신뢰가 낮은 경우에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더 하겠죠. 역할이 모호할수록 그렇죠. 역할이 명확하면 명확한 역할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애매해지니까 이제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성과 평가 시스템이 이제 불명확할 때 비슷한 얘기입니다. 역할 모호성과 비슷하게 당연히 성과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치적 행동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인맥을 통해서 또는 뭐 그 인적 관계, 인간관계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제로섬 보상제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상 액수를 정해놓고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한 사람이 더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0이 되는 한 사람의 플러스는 다른 사람의 똑같은 양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합치면은 그 조직 내 집단 내에서는 0이 되는 거죠. 이제 제로섬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거기서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겠죠. 민주적 의사결정, 뭐 일방적으로 이제 뭐 상명하달식의 뭐 이러한 경우에는 정치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누구나가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성과 압력이 높을수록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 이기적인 고위 경영자가라고 했는데 그 경영진에서 이런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부하 직원들도 이제 줄을 서야 되겠죠. 그래서 부하 직원들도 정치적 행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행동의 어떤 결과로서는 뭐 긍정적인 결과, 보상을 받거나 벌을 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정치적 행동에서 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뭐 정치적 행동 일종의 이제 성공했을 때고, 실패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 결과가 오겠죠. 뭐 보상을 못 받거나 이제 벌을 받거나.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원인들, 정치적 행동 원인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결과는 좀 그에 비해서 단순하게 살펴봤는데, 정치적 행동의 어떤 결과들 좀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4를 보시면 조직 정치, 그러니까 조직 정치의 어떤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조직 정치를 사람들이 지각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일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직원들이 이제 조직 정치를 지각하게 되면 우리 조직에서도 지금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 지각을 하게 되면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겠죠. 자신도 뭔가를 참여해야 된다는, 또는 자기의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자기의 승진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조직 정치에 의해서 뺏어갈 수 있다는,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에 따라 직무 만족도 하락하겠죠. 그렇죠.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신의 직무에 좀 더 불만이 생기는, 조직에 불만이 생기겠죠. 이직률이 증가할 수 있죠. 스트레스 쌓이고 직무 만족도 하락하면은 이 회사 싫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성과도 저하되겠고, 집중하지 못하겠죠. 조직 정치도 해야 되겠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과도 저하되는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물론 이 조직 정치를 잘 할 줄 아는, 정치적 기술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성과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역학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성과, 자신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인사고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자원을 많이 끌어들여서 실제 객관적인 성과도 높일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과가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행동의 또 다른 결과 중에 하나는 방어적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뭐 위협으로서, 필요 악으로서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어적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행동하기를 이제 꺼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제 변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방어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동 회피로서 이제 지나치게 순응하는 거죠. 뭐 규정에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외의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방어적이죠. 책임 전가는 업무의 실행이나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특히나 상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맡김으로써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무능하게 보임으로써, 무지하거나 무능하게 보여서 그냥 자기 원치 않은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업무를 늘리는 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바쁘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별로 하지 않으면서 바쁘게 보이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원하기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이런. 그래서 뭔가를 특히나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또는 이제 그와 관련된 뭐 책임을 져야 되거나 어떤 비난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비난 회피는 이제 충격 완화. 그래서 뭐 자신이 능력 있고 철저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문서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서화된 것만 책임을 지고 그 이외에는 자기가 이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제 안전한 것만 하는 거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하거나 비난받지 않기 위한 거죠. 실패하는 것, 뭐 위험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당화하는 것은 뭐 후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과를 해버리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얼른 사과하고 끝내는 거죠, 빨리. 또는 이제 죄의 전가는 그 외부 요소에 이제 전가시키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누가 도와주지 않았고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비난을 피하는 거죠. 속이기는 좀 더 왜곡하고 꾸미고 기만하고 선택적으로 전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뭐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고 불리한 정보는 이제 걸러서 제공하지 않는 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변화하기를 회피하는 거죠. 위협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미리에 막거나 이제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것들을 이제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자신에게 어떤 필요한 정보나 다른 자원들을 이제 지키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치적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조직에서는 방어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상관리 기법입니다. 인상관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즉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뭐 관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당연히 셀프 모니터들이 인상 관리를 잘하겠죠. 다른 사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잘 맞춰가는 자신들의 어떤 인상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인상 관리를 너무 의도적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인상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비용이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인상을 관리할 때 이제 이게 부정직한 또는 이제 조작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많은 비난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기술을 남들이 모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유사하게 이런 인상 관리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상 관리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제 아첨과 자기 홍보,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두 가지 전술을 비교하고 있는데 면접을 할 때는 이제 아첨보다는 자기 홍보 전술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효과적인 인상 관리 기법이고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자들에게 잘생겼습니다. 아주 인자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는 면접할 때는 이제 자신이 왜 이 회사에 적합한지 나는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자기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성과평가, 인사고과 할 때는 자기 홍보 전술을 쓰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잘난 체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럴 경우 오히려 인사고과에서는 이제 아첨 전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상사들에게 아주 훌륭한 리더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첨 전술을 썼을 때 더 좋은 평가를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 관리를 하되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효과적인 그런 기술 또는 전술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치 기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정치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은 인상 관리를 잘 하고 그래서 성과 평가, 인사고과를 잘 받고 그렇지만 이제 정치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금방 들통이 나는 사람들은 인상 관리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모르게끔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만 더 좋은 그런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마지막 13-5 그 인상관리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쭉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그 수능은 상대방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상사에게 서부 지역 사무실 개편 계획은 확실히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계획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아첨, 비유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러면 상사가 자신을 좀 더 좋게 본다는 거죠. 호의는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고객에게 판매 사원이 표 2장 있는데 나는 오늘 밤 시간이 안 돼서 이 표를 가지세요. 나에게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이렇게 그 판매 사원이 좋은 인상을 그 고객들에게, 물론 이제 잠재적인 고객에게 이런 좋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한 거죠. 뭐 보험이 됐던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인상관리 기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변명은 곤란한 사건의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상사에게 우리는 제 시간에 그 신문에 광고를 내보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광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뭐 다른 사람들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많이 깎일 수 있는 것을 조금만 깎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인상 관리를 하는 거죠. 사과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인정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에게 제가 보고를 할 때 실수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빨리 끝내고 이제 전환하기 위한 방법. 자기 홍보는 자신의 장점은 강조하고 단점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사에게 매트는 3년 동안 노력했지만 나는 6주 만에 해냈습니다. 내가 가장 실력 있는 판매 사원입니다. 라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실제로는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향상은 자신이 해낸 일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욱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기자가 이제 편집장에게 내가 작성한 이 유명 인사 이혼 스토리는 중요한 판매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 성과를 더 과장시켜서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첨은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호의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거죠. 이제 신입사원이 동료에게 당신은 그 고객의 불만사항을 정말 잘 처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처럼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을 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물론 자신도 우쭐하지만 이런 아첨을 한 사람을 좋게 보죠. 인상관리를 하는 거죠. 예증은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럼 새벽 2시에 이메일을 보내서 상사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는 친구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 이러한 이제 그 증거를 남기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 인상관리 기법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물론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인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